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큰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떠난다면 그건 과연 성공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음껏 써버린다면 그 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평생을 전략하며 살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고 오래된 차를 바꾸지 않았고 할인 쿠폰을 모으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었습니다. 여행은 미루고 생활은 최소로 줄이고 오직 한 가지,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는 큰 자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은 그 돈을 나누자마자 더 큰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몇 년 안에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린 축적이 몇 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성실하게 잘 사신 거지. 맞습니다. 틀린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모은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그 저축의 공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규칙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명확합니다. 돈은 모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많이,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돈을 불려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언제 넣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시작한 저축은 시간이라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동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더 아끼고, 더 줄이고, 더 늦추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막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낭비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모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생활은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 들어올 연금도 있고 큰 부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일정 금액을 계속 저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일수록 이 습관은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 불안했던 시절, 그걸 버티게 해준 방식이 바로 아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하나의 성격이 됩니다.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언제까지나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이 바뀌었는데 전략은 그대로인 상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15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황에서 돈을 더 불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15년 동안 더 모아서 80세에 더 부자가 되는 것과 지금 당장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해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돈은 숫자로 보입니다. 통장에 찍힙니다. 증가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은 숫자로 남지 않습니다. 편안함도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여행, 건강한 하루하루, 이건 통장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은 돈이 아니라 살지 않은 시간이 진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고.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60대 이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회하지 않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혹시가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너무 아끼기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입니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입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은 정확히 얼마인가? 그리고 한 달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로는 정리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은 무엇이 있는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 소득, 이걸 모두 합쳐서 확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중요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는 매년 얼마를 써도 괜찮은가? 이 질문입니다. 이때 많이 참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4% 인출 원칙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산이 일정 금액 있다면 매년 그 금액의 4% 정도를 사용해도 오랜 기간 동안 자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산이 10억 원 정도라면 매년 약 4천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금이 더해지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순간 심리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전략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돈은 쌓는 대상이 아니라 역할을 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젊을 때 돈의 역할은 하나였습니다. 성장, 가능한 한만이 불리는 것. 중년에는 역할이 바뀝니다. 안정, 위험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돈의 역할이 다시 바뀝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돈이 더 늘어나는 것보다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돈은 충분히 있는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침대가 불편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잠을 깊게 못 잡니다. 그런데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이 논리는 젊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일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10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좋은 침대를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제한이 생깁니다. 무릎, 체력, 피로도 같은 여행이라도 지금과 10년 후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바로 시간과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고민합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더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느냐가 얼마를 주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60대의 자녀에게 큰 돈을 남기는 것과 40대에 조금 더 일찍 도움을 주는 것, 이건 영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의 지원은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반대로 이미 안정된 시점에서 받는 돈은 삶을 크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돈을 남기고 싶은가? 아니면 영향을 남기고 싶은가?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이미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써도 괜찮은지, 어디까지는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회하지 않는 지출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공감합니다. 맞아, 이제는 좀 써야지.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너무 쓰다가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이 질문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까지 써도 안전한가?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완충 자금을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병원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장기적인 돌봄 비용,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자금입니다. 이 금액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확신. 그리고 나머지 돈. 이게 바로 사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든 돈을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못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건 안전을 위한 돈. 이건 삶을 위한 돈. 이제부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한 번에 크게 쓰는 건 고민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은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불편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사용하는 의자, 매일 잠을 자는 침대, 매일 사용하는 신발,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돈을 아끼고 가끔 하는 큰 소비에는 지나치게 고민합니다. 이건 효율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에는 신중하게 쓴다. 이 기준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경험에 대한 투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미룹니다. 여행, 취미,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은 항상 나중에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같은 여행이라도 지금과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 회복 속도, 집중력,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험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겨야 하는 소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경험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남기 때문입니다. 기억으로, 이야기로, 관계로. 이건 통장에는 남지 않지만 삶에는 남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여러분이 가진 돈은 단순히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 혹은 가까운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도움은 필요할 때 주어져야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모든 것이 안정된 이유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그 시점의 도움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여행을 같이 가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추억을 만드는 것. 이건 유산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는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쓰는 돈이 내 삶의 질을 실제로 바꾸는가? 이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반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끼고 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 이건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기억에서 옵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시절, 불안했던 경험, 그게 남아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이미 충분한데도 평생 부족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의 선택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돈을 사용하는 단계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을 도와주는 기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 선택을 미루면 나중에 더 좋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여행을 5년 뒤로 미뤘을 때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체력은 줄어들고 피로는 늘어나고 제약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루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많은 결정이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 돈을 쓰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돈을 쓸 때만 비용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불편한 생활, 놓치는 경험, 줄어드는 기회.
이건 숫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걸 아끼는 대신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 선택이 나의 하루를 바꾸는가? 이건 아주 실용적인 기준입니다. 돈을 쓸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곳은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 매일 겪는 환경, 매일 느끼는 편안함. 이 부분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반대로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에만 집중하면 체감되는 변화는 작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매일 자주 가끔 이 순서로 중요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이 선택이 나 혼자만의 만족인가? 아니면 관계까지 확장되는가?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혼자 소비하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만듭니다. 함께하는 식사, 함께하는 여행, 함께하는 시간.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관계를 강화하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획 없이 쓰면 후회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출 계획입니다. 이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 안정 자금, 삶의 질, 경험, 사람. 이 5가지로 구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나는 얼마까지 쓸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쓰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아껴야 한다가 아니라 어디에 써야 한다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안정. 그래서 위험을 피하고 전략을 선택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자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안정에서 사용으로, 축적에서 경험으로, 불안 회피에서 의미 선택으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삶은 그대로인 상태가 됩니다. 이건 겉으로는 성공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잘못 써서 후회하기보다 쓰지 않아서 더 크게 후회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행을 갔어야 했는데, 그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 더 편하게 살 걸.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후회들은 돈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미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미루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것, 바꾸고 싶었던 불편함,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 그 중에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다음 선택이 결정됩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계속 저축을 유지합니다.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자산을 남깁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계획적으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안정 자금을 확보하고 그 위에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여행을 가고, 관계를 나누고,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적은 자산을 남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능했던 삶을 살지 않았고 두 번째 사람은 실제로 살아본 삶을 가졌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돈은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내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남이 사용할 것인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건 무모하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안정은 필요합니다. 여전히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대비는 삶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충분한 안전, 그리고 의도적인 사용.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한 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불편했던 의자를 바꾸는 것, 미뤄둔 약속을 잡는 것, 가고 싶었던 곳을 예약하는 것.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바뀐 행동은 다음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이 가장 건강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시점입니다. 나중은 생각보다 늦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준비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의도적인 선택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